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이란 토지와 계량물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 행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며 능률적이고 안전하며 공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활동이 부동산 주체가 지향해야 할 행위라면 이와 반대로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행위나 활동의 결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행위나 활동 등의 내용과 환류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부동산 현상과 행위가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부동산학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론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상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부동산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 인간이 토지와 계량물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여러 가지 측면의 관리 행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 행위란 부동산을 창조, 유지, 개량하는 일, 부동산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 그리고 부동산 행위의 최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을 말합니다.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체에는 개인, 기업, 정부가 있고 각각의 주체들은 그들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학이 다루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을 보다 경제적이며 능률적이고 안전하며 공정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학의 고유 분야에 대한 활동을 분류해 볼까요? 첫 번째는 활동 주체로 본 분류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활동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사적 부동산 활동과 공적 부동산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사적 부동산 활동은 개인이 자산 증대, 유용성 확보 등 본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반대로 공적 부동산 활동은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 공정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활동을 말하죠. 이렇게 사익 추구를 위한 국민의 사적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 부동산 활동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분류상으로 본 분류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대분류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으로 중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활동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조성 또는 개량한 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부동산 활동을 말하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업은 부동산 서비스의 하나로서 주택, 오피스 빌딩, 상가 등의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활동이며,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부동산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활동인데요. 부동산 중개업 및 감정평가업은 활동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통제와 보호를 받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셋째,
부동산 전문직으로도 부동산 활동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직은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와 민간단체가 스스로 통제하여 운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에는 평가활동, 부동산 중개활동, 주택관리활동이 있으며 민간단체가 통제 및 운용하는 형태에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과 권리분석 활동이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의 활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평가활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활동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고 있는 활동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주택관리활동은 관리소장이 단지를 관리하는 활동으로서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가 통제 및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활동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활동인데요. 가장 전문성이 높은 활동으로서 아직 전문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감정평가사들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분석 활동은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활동으로서 권리분석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전문성 차원에서도 부동산 활동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전문성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수준 활동은 전문성의 정도가 낮은 활동입니다. 즉, 부동산 이론이나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아도 가능한 활동으로서 매수인, 임차인, 관리인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관리활동, 평가활동, 권리분석활동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2차 수준 활동은 전문성과 주의 의무가 1차 수준보다 높은 활동을 말하는데요. 일상 업무로 부동산 활동을 하지만 전문가의 활동이 아닌 경우로서 과세 업무 담당 공무원의 토지평가 활동, 중개사의 권리분석 활동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수준 활동은 부동산 활동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윤리성, 전문 지식, 신뢰성이 가장 높게 요구되는 활동입니다.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평가 활동,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권리분석사의 권리분석 활동, 카운슬러의 컨설팅 활동 등이 3차 수준 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째 분류는 체계적 분류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거래활동, 이용활동, 행정활동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거래활동은 부동산 경영활동, 마케팅활동, 평가활동, 중개활동, 권리분석활동, 상담활동, 입지선정활동, 금융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용활동은 부동산 관리활동, 개발활동, 투자활동으로 나눌 수 있고 행정활동은 부동산 정책활동, 조세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과학성 및 기술성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위해 지식을 체계화하는 과학성과 지식을 실무에 응용하는 숙련기교의 관점에서 기술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경험 중시성입니다. 부동산 행위의 타당성을 공고히 하는 것은 경험 법칙이기 때문에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속성은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입니다. 부동산은 사회재인 동시에 공공재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및 공공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역시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익 역시 손상되지 않아야 하죠. 네 번째 속성은 전문성인데요. 부동산 활동이 사회의 발달과 함께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전문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부동산 행위를 하기 어렵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성은 윤리성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재산을 다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활동 주체는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속성은 정보 활동성인데요. 부동산 현상을 둘러싼 환경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될 수밖에 없고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부는 여러 정보를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번째 속성은 대인 활동성 및 대물 활동성입니다. 부동산 활동에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대인 활동 또는 인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물 활동의 성격도 가집니다. 8번째 속성은 임장 활동성입니다. 대상 지역의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9번째 속성은 배려의 장기성인데요. 부동산은 일반 소비 상품과 다르게 장기적으로 후의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속성은 공간 활동성인데요.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주체의 공간 감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과 주변 환경의 만남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환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부동산 환경은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자연 환경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자연 환경은 자연 자질과 자연 자원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자질은 물리적인 지표, 지형, 지세, 토양, 태양광선, 강우, 강설, 바람, 기후 등을 말하는데요. 지표는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표 이외의 자연 자질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자연 자원은 양식, 섬유, 건축자재, 광물, 동력자원, 수산자원, 수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원이라고 지칭하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욕망 충족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 자질보다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인문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환경 중 주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인문 환경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관리할 수 있으며 각 환경들은 유기적으로 얽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 환경에는 법, 제도 환경, 사회, 문화 환경, 경제, 기술 환경이 있는데요. 법, 제도 환경은 법, 행정, 정치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활동에 통제나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활동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사회 환경은 컨슈머리즘, 소비자 행동, 소비자 단체, 사회 계층 등이 있으며 문화 환경은 사람의 인식과 관련된 환경으로서 건축 양식, 주거 형태, 주거 습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기술 환경에는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재정 정책, 경기 변동 등의 경제 환경과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고 많은 기회를 창출하게 하는 기술 혁신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상. 여러분은 부동산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부동산 현상이란 부동산의 행위와 활동 경과가 바깥으로 드러난 현재 상태의 모습이며 집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행위가 진화 과정에서 관찰 대상이 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여 대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하는 등의 치유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즉,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행위나 활동 등의 내용과 환류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 부동산학을 구성하며 이론을 구축하는 기초가 됩니다. 부동산 현상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도시 생태 및 물리적 현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도시 생태 현상에는 도시화 현상과 인근 지역의 성쇠 현상, 그리고 도시의 스프롤 현상이 있으며 물리적 현상으로는 건물의 노후화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화 현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현대 경제 발전과 산업의 발전은 도시화를 확대시키는데요. 도시화 과정을 인구 측면에서 보면 도시 산업의 발달로 인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며, 토지 이용 면에서 보면 농지와 산림 면적이 감소하고 택지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기능 면에서 보면 주택 건설, 공장 및 학교의 증가, 교통량의 증가 등의 도시 기능은 증대하고 농촌 기능은 감퇴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의 성쇠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생태학적 개념에서 볼 때 어떤 인근 지역은 번성하고 쇠락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인근 지역이란 동질의 부동산으로 구성된 사회, 경제, 물리적 환경이 유사한 지역을 말하며,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은 유기체와 같이 일정한 성쇠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성쇠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을 하지만 건물은 내용 연수에 따라 지역 부동산에 변동이 생겨 늘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의 스프롤 현상도 도시 생태 현상 중 하나인데요.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가 불규칙하게 볼품없이 확산되거나 개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시가 바깥쪽으로 확대되지만 무계획하거나 질서가 없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죠. 밀도가 적정한 수준 이하이거나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외연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중간 공지를 남기면서 확산되는 형태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노후화인데요. 건물은 물리, 기능, 경제, 행정 내용 연수가 있어서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지역은 쇠퇴하여 물리 내용 연수와 상관없이 기능이나 경제 내용 연수가 다하여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장기간 번성하여 물리 내용 연수가 오래되어 낡은 건물도 경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도 합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는 지역의 성쇠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건물의 노후 현상은 지역을 쇠퇴시키고 경제와 사회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사회적 현상에 따라 부동산 현상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 순환인데요. 부동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변동하게 되고, 인구나 산업 구조,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지역의 경제 상태가 등락하여 부동산 경기라는 일정한 패턴의 부동산 경기 순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는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투자 목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격 등귀 및 폭락 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교환 기능 외에도 가격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가격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 원리에 의하면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수요가 적어져 다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은 생산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상품의 대체성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여 가격이 등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부동산 특유의 현상으로서 소비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폭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기 역시 경제적,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의 수요가 이상하게 많아 비정상적으로 앙등하여 부동산 활동 주체의 마음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투기로 간주하여 가격을 규제하는데요. 이러한 규제나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폭등한 가격이 거품이 터지는 것처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거품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택 여과와 슬럼입니다. 주택은 주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소비재인데요.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면 주택 가격이 높아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입하여 거주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이 쇠퇴하여 가격이 낮아지면 구입자는 새로 개발된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고 그가 거주하던 주택은 그보다 경제력이 조금 낮은 다음 소비자가 거주하게 되죠. 지역이 쇠퇴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주택이 경제력이 낮은 층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주택 여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더 쇠퇴하여 불량 노후 지역이 되면 빈민층이 사는 빈민가가 되는데 이를 슬럼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진보 현상인데요.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소비자가 지향하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 공법 및 신자재 등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기술 진보 현상으로 나타나며 특정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죠. 이렇게 개발된 신기술은 동종의 업체 중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여 도약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심리적 현상에 따라 부동산 현상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심리적 현상에는 공명행위와 문화공유와 같이 바람직한 부동산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도 있지만 불건전한 부동산 행위에 대한 집단 동조나 위장 행위, 그리고 가치관 상실같이 건전한 사회와 부동산 문화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 현상에 따라 부동산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 분배 불균형입니다. 부동산 거래 흥정 과정에서 서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합의되어 부동산 공간이 분배되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의 기능이 불충분하여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도 하고 개인의 경제 능력이나 정보 취득 등의 차이가 있어 부동산 분배가 불평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공간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 협상과 통제 대책 출연인데요. 부동산의 거래, 개발, 이용 등의 면에서 불균형이나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나 시민사회는 이를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문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대책도 수없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끊임없이 투기 규제, 전매 제한, 양도세 중과세 등의 규제 대책과 전매 제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투기지역 해제 등의 조장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면역 효과와 증강 모순 역시 법, 제도 현상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호황기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불황기에는 규제 완화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규제 효과가 효력을 잃을 때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를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되면 이것이 전파되어 집단의식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정책의 면역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업 경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